이 천공 의혹도 그렇지만 김건희 이 여러 가지 의혹 이 특검으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은 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의혹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 나름대로 그 정부만의 무능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난방비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가 폭탄, 난방비, 민생 파탄 책임져라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주고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는 요거 제가 한번 브리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은 정말 너무나 국민을 쉽게 속입니다. 지금 제가 오면서도 또 보니까 현수막이 277만 명. 저는 지금 자료도 안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277만 가구? 그 얘기인가요? 난방비 관련 자료만 지금 이만큼 모아놨습니다. 제가 다 팩트 체크도 다 하고 공부하고 계시네요. 예, 공부 엄청 하고 있죠. 집 고지서도 있고 뭐 고지서 폭탄 요거 하나 보여주면서 해야죠 또. 잘 만든 거. 지난번에 277만 명한테 난방비 지원했대요. 지원한대요. 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117만 가구만 돕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처음에 발표 처음에 두 번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가스공사가 취약계층한테 160만 명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걸 합치니까 277만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 가스공사가 자체 할인하는 거하고요. 지들이 확대한 15만 원 1년에 15만 원을 3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117만 명은 합쳐서 177만이잖아요. 여기는 90% 이상이 중복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당연히 가스공사에도 취약계층으로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거의 100%가. 그러니까 117만 최대 해봐야 160만 명이나 170만 명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277만이라고 뻥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15만 원, 30만 원으로 상향한 거거든요. 그럼 30만 원이면 한 달 2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15만 원에서 30만 원 올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국민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뻔히 알면서 이건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 허위사실 유포죄 같은 거 있으면 구속감입니다. 구속감. 독재 정권 때였다면 우리는 허위사실 유포죄를 반대하니까 우리가 그냥 구속까지는 안 시키지만 국민에 알려야죠. 그다음에 수출이 10개월째 지금 마이너스인데 수출 뭐 최대치다. 이렇게 지금 국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전광판에다가 전광판에 돈 들여가면서 국민 열세를 펑펑 낭비하면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된 대책도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다 합쳐서 160만 가구입니다. 2차 대책도 그래봐 160만 가구입니다. 277만이 안 돼요. 차상위 계층 합쳐서. 어쨌든 저쨌든 너무 적다는 거죠. 근데 적은 것도 문제인데 거짓말로 277만을 돕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이 가스를 안 쓰잖아요. 그럼 지원을 못 받습니다. 도시가스를 쓰는 집안만 지금 지원을 받는 거로 해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가스비 지원은요. 뭐 기름을 쓰거나 전차를 쓰면 안 되고 등유 같은 거, 석탄 같은 거. 물론 그 지원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금액도 좀 적고 그다음에 신청해야만 받기 때문에 몰라갖고 또는 여러 가지 누락으로 신청을 못한 사람은 또 1년에 40만 명 정도 누락됩니다. 이것도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군요. 그냥 차발하는 겁니다. 또 2분기가 또 올리는 거고 전기세는 2월 달부터 또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만 주고 가는 거죠. 근데 난방폭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가구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5,100만 명 좀 넘잖아요. 가구는 2,150만 가구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 합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자 160만 가구 이번에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봐야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체. 근데 지금 여러분 이 고지서 폭탄, 남북탄 교통 저는 맨날 사람들 만나니까 웬만한 부자들까지도 지금 난리거든요. 물가도 너무 올랐는데. 갑자기 난방비 관리비만 막 2~30만 원 이상 나오니까 평소보다 거기에 2월달 3월달엔 더 나오고 가스비도 전기료도 거기에다 지금 4월달에 버스 지하철 교통비까지 다 오르고 모든 물가 다 오르잖아요. 다 오르죠. 부자들까지도 지금 얼어붙었어요. 근데 부자들까지 지갑을 닫게 되면요 극심한 내수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윤석열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1.6% 경제 성장률도 지금 수출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거든요. 네. 수출이나 내수가 둘 다 이렇게 급감하면 당연히 생산이나 고용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이 GDP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GDP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오히려 1.6%도 네. 달성 잘못하면 마이너스 성장도 될 수 있습니다. 네. IMF 때 2008년 세계 경제 때 코로나 때랑 그때 못지않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신은 지금 경고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마어마한 지금 이상하다, 위기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침체되어 있다. 근데 윤석열 부인은 주가 조작을, 네. 남편은 입만 열면 전쟁 성동을. 어느 외국 기업들이, 외국 바이어들이 물건을 계약할 거며 이상하고 위험한 나라인데 네. 누가 주식에 투자를 할 거며 미국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것들을 근절해야 되고 네. 의혹들을 다 파헤쳐야 되는데 그리고 안전한 나라다. 안전한 경제와 나라다. 교역이 안전한 나라다. 그렇죠. 신뢰받는 나라다. 매우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다. 그래야 투자도 하고 교역도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언제 주가 조작할지 모르고 네. 정권 자체가 경제 민생에 관심도 없는데 하하.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투자하라고 교육을 하겠습니까? 아. 그리고 교육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네.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중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뭐 쿠바 뭐 다 사회주의권들 다 합쳐서 뭐 북한까지 포함해요. 멸콩놀이라고 하고 방공놀이를 하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냉전식 자유민주주의인데 반공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요. 이 자유민주주의 네. 이 연대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갑자기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러시아를 막 비난 나섰는데 어떻게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이런 데가 교역이 확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도 보면은 단체 여행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독일, 미국만 쏙 빼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개 나라 중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맨날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또 윤석열 정권이 너무 재밌어요. 기가 막 이제 이준석 죽이기, 유승민 죽이기, 나경원 죽이기가 성공했는데 안철수가 그 표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네. 안철수 죽이기 공작을 합니다. 와, 진짜 심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을 적으로 안철수를 적으로. 네. 심지어 뭐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단일화 안 했다. 단일화 안 했으면 떨어질 텐데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와, 그러니까 색깔론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색깔론까지 같은 당 세력한테 색깔론을 쓰고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런 정치 공작은 본 적이 없어요.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못하는 정치 공작이에요. 아니 단일화를 해갖고 인수위원장까지 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심지어 적으로 몰고. 아니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걸 자백한 거잖아요. 자인한 거잖아요. 무능했던 걸 다시 한번 시인하는 건가요? 모든 면에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 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중에 보니까 강신업이나 신인식은 안정권이었어요. 네. 순위가 위인데도 예비 경선 못 나게 김건희한테 됐죠.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강신업이 상당히 김건희의 지원을 받은 거로 우리는 추정을 했는데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강신업 변호사가. 강신업 화났죠. SNS 아마 보니까. 제 느낌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인데 김건희가 분명히 넘버원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 참모나 국민의힘에 있는 윤핵관 세력들이 어쨌든 위세가 당당하니까 강신업을 잘라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굉장한 분열과 이제 권력 안에서 아주 그냥 진흙탕 싸움이 발생될 겁니다. 신혜식도 그렇고요. 아하. 참. 이 사람들은 지지율이 앞서고 있었어요. 네. 지금 컷오프 통과된 사람들 아니 컷오프도 아주 이번엔 이건 서류 심사니까 서류 심사에 통과된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 몇 명을 제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박영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강신업하고 신혜식이. 그래서 잘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보다도 정치 검찰 세력이 더 유세를 부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김기현 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이제 친윤
의원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김기현은 김건희도 좋아한대요. 저희의 분석은 이거거든요. 김건희와 강신업만 남길 거로 했어요. 안철수를 날리고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들러리로 하고. 그래서 만약에 김기현이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죽이고 강신업이 한 2, 3등 되고 그러면 윤석열 이세와 김건희 이세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기현 위기잖아요. 그리고 정치 검찰을 공격을 해요 지금. 네. 강신업이나 신희식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작용했고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쭉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 게 유승민 날리고 나경원 날리고 안철수 날리는 상황이다. 예, 뭐 지금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봐도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옛날 총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결국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안철수 씨 나오면 아마 정치검찰이 수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신업이 고발을 계속 해놨거든요. 그래요. 안철수 네. 의원이 되더라도 무슨 어떻게든 쫓겨날 거다. 계속 지금 뭐 예. 주식 백지신 다 안 하고 있는 걸 문제 삼잖아요 지금.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 기부도 거짓말이라는 문제도 삼거든요. 왜냐하면 부인이 이사장인 재단에 출연했기 때문에 가짜 네. 기부다. 이걸로 십자포하고 뭐 아무튼 없는 제도 만들어낸 자들이니까 네. 티끌도 태산을 만들어낸 자들이니까 나경원이 지금 수사받을까 못 나오는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온갖 나올 문제가 정도로. 너무나 많으니까 안진 걸 때문에 나경원 못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2월 10일 날 네. 나경원 의원이 저에게 무려 1억의 예.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죠. 재판부가 안진걸 씨의 모든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 근거가 있다. 네. 이렇게 의혹 제기가 근거 있다 했는데 또 항소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나경원 의원 남편이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내심 걱정도 됩니다. 걱정이 좀 되시겠네요. 이 금요일에. 판검사들은 대한민국 판검은 완전히 다 갈아야 됩니다. 완전히 끼리끼리예요. 네. 매우 보수적이고 아하. 끼리끼리고 지들이 제일 엘리트고 국민을 알로 보고 네. 지금 이 판검사들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민낯이 나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다라는 그런 비판, 그런 지적이. 근데 거기에 판사들이 네. 정치 판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조해주고 부역을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경찰국 장악해가지고 경찰까지 부역을 시키고 경찰국 반대했던 인사들 주말에 정말 이거 국민 안 알려주고 있는데 완전히 학살당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자천이 됐죠. 먼저 승진해서 대부분 탈락했고요. 괜찮은 경찰들. 네. 그다음에 주요 이번에 보직에서 네. 완전히 다 자천시켜 버릴 거예요. 살벌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런 짓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고난 남용하고 직무유기하는 집단 화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의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꽃도 10일을 못 가고 아무리 천하 날아간 새도 떨어진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윤석열은 5년은커녕 총선 전후에서 네. 저는 당장 2월 3월부터 고비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지난 토요일 날 촛불 집회 이태원 참사 주모집 끝까지 연인원 3-4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네. 국민들도 자신감을 민주당도 국민들 자신감을 얻었어요. 대구에서 좌우중답작 집회 어제 어땠습니까? 예, 피켓 또 새로운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태극기가. 예. 저번에 이렇게 촛불이. 큰 피켓이었는데 좀 네. 작게 슬림하게 아. 어제 집회 3-4천 명 모였어요. 네. 대구의 3-4천 명은 몇 명이다? 30-40만 명 아닙니까? 100배쯤 된다고. 대구 분들이 그렇게 하고 대구에서 네. 100명만 모여도 서울에 10,000명이나 다름없다. 아, 근데 대구도 인구수도 뜨겁네요. 작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대구가 근데 국민의힘의 네. 지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아성인데. 그런데도 그래요? 3-4천 명이 모였다니까요. 어제 대구 동성로 정말 뜨거웠습니다. 야. 우리 오마이TV가 정말 경무에 시달려서 어제 오마이TV가 그걸 보도를 못했는데 서울의 소리, 네. 안진걸 TV, 그 다음에 뭐 또 유명한 TV죠 한기자 TV, 그리고 또 뭐 나두잼 TV, 정치타파 TV 등 진짜 많이 한 3-40명 유튜브 보셨는데 네. 벌써 수십만 명이 넘게 보고 있어요. 재밌는 거예요. 아. 일요일 날 좌우중답작 집회니까 예. 정통 그 보수 인사에 자체가 나와서 재밌죠. 윤석열 한동훈 세력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네. 얼마 신이 납니까? 오죽하면 예. 연합이 됐겠어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요. 날마다 다른 인식이 다른 건 있지만 분명 공통점은 예나 지금이나 매일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진술을 조작하고 있다.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제대로 못한다. 비례대표나 정통 보수력들이 나를 구속해라. 왜 반박 안 하냐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입 닥치고 있잖아요. 총공 김건희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득달같이 고소고발하고 네. 한동훈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입만 열면 윤석열 나는 도스태핑을 지가하면서 마치 이 땅에 이재명과 민환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자처럼 공무원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한동훈 여러분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을 대변하는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봉사자거든요. 네. 지가 국민의힘 대변인이 돼 있고 윤석열 앞잡이가 돼 있고 민주당 이재명 죽이기에 선봉에 서 있어요. 이건 공무원법 다 위반하는 겁니다. 진짜 탄핵 사유 이게 탄핵 사유거든요.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도 뜨겁고 예, 아주 뜨거울 수밖에 뜨거웠어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대구마저 뜨거운 상황이다. 난방비 볼 수가 폭동에 있겠네요. 대해서는 진짜 네. 대구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고 아니 온 국민이 힘든데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것처럼 상위 10%나 20%는 제한다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난방비 고통이 덜하고 그다음에 은행 금융권에 돈을 넣어놔가지고 이자 수익이 많은 분들 아니에요. 요즘 이자가 올라가니까. 네. 그럼 나머지 80% 90%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부자들까지 이분들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 계층은 100만 원, 소득 하위 계층은 중간 계층은 6, 70만 원. 네. 그다음 중상 계층은 3, 40만 원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경태까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조경태 조경태 온 2,100만 가구에게 30만 원씩. 그럼 6조 정도 든다. 네. 그럼 윤석열 정권이 부자 대기업 중심으로 감싼 게 12조쯤이니까 절반 정도만 복원해서 지원하자. 그러니까요. 정의당도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네. 참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역할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을 향한 역할만 할 뿐이고 시민들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냐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당 내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죽이기. 네. 당 밖에서는 문재인 죽이기, 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이것 말고는 하는 일 단 하나도 없다. 안에서 죽이고 밖에서 죽이고. 예. 그리고 틈나면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틈이 날 거 아니에요? 틈나면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 특혜 주기. 틈을 봐서. 그래서 온 국민은 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네. 코인 사태, 예. 공공용 급등으로 이게 나라냐? 네. 다 죽어가는 상황.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뭐냐? 이 폭탄을 받고도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네. 난방비 폭등, 물가 폭등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이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될 판이다. 다만 우리는 모든 폭력을 반대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폭동을 일으키자. 그게 바로 국민 총궐기다. 2월 11일 토요일 집회, 2월 18일 전국 총집중 촛불 집회. 네. 그리고 2월 달에 그래서 몇십만 늘어나서 지난주 토요일 날 3, 40만 늘어난 것처럼 네. 3월 달에 국민의 3% 네. 150만 명. 그럼 정권이 무너진다. 조기 대선 치르자. 예.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국민이 망해가는데 당하는 이 조기 대선 치러야죠. 최소한 그때까지 버틴다면 네. 총선전에서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탄핵 찬성자가 늘어날 거다. 그렇게 될 수도 예. 있겠네요. 당연한. 자 생각해보세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왔잖아요. 이탈했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총공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공천 받으려고. 공천 때문에. 근데 거기서 불합리하게 지금 계속 배제되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까지도 친윤을 부르짖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김건희 총공한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거기다가 분명히 공천할 때도 검액간, 김액간, 윤액간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까. 탈락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의원직이 유지되고 있는데 탈락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반박하고 탄핵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총선 전에 설령 그렇게 분열이나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는 야당이 압승할 겁니다. 네. 그럼 지지율 계속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더 떨어져. 아마 이번 주 지지율은 제가 장담하는데 더 떨어졌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나쁜 짓만 하니까 거짓말만 하고 20%로 다시 떨어질 거예요. 이번 주 점점 내려갈 거다. 예. 네. 그러면 결국 총선에서 참패를 해요. 이제 총선도 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러면 야당이 200석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길어지고 집권 2년 차가 되고 너무 힘드시고 피곤하잖아요. 제가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낙관과 긍정을 가지고 네.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3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0만, 100만, 200만까지 한번 가보자. 네. 그럼 당장 국민의힘이 난리가 난다. 분열이 될 거다. 자, 뭐 그리고 김건희 특검, 천공 특검하면요. 네. 저쪽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거기에 의존하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자, 전국이 좀 어떻게 변할지 이제 천공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저희가 커피 드시라고 좀 준비했는데 커피 드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중간에 계속 먹고 있어요. 오마이뉴 네. 커피. 다 마셨네요. 예. 뉴스는 오마이뉴스, TV는 오마이TV, 네. 커피는 오마이커피 오마뉴. 그 다음에 광고 모델 같으세요? 또 이렇게 서브 채널 하나 필요하다면 안진걸 TV, 안진걸 TV, 양희삼 TV, 네. 우이종 TV, 인사이트 TV, 우리 작은 채널들. 네. 오마이 TV가 안 할 때는 저희 채널로. 좋습니다. 자, 저희 이 오마뉴, 저 오마이뉴스 커피인데요.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요. 홍차와 커피를 같이 내린 콜드브루 방식의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 원액을 파는 거기 때문에 원액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 되는 거고, 차가운 물 부으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는 거고, 우유 또 부으면 라떼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간편하게 마시는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아래 저희 그 성명글에 보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보시면은 오셔서 구매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마이TV 응원한다, 월 시청료, 월 구독료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저희 링크를 통해서 또 가입이라는 그 메뉴를 통해서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링크를 타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후원도 저희 오마이TV 항상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오마이TV 예. 슈퍼챗, 그 다음에 네. 실시간 후원. 그 다음에 제일 안정적인 10만인 클럽에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10만인 클럽도 제가 있고요. 벌써 10수년 된 것 같아요. 거의 20년 네. 가까이 된 것 같아요. 99년 오마이TV가 생길 때, 오마이뉴스 생길 때부터 애독자가 돼가지고 시민 기자로 한때 맹활약해서 제가 언젠가 찾아보니까 기사를 저도 수백 개를 썼더라고요. 그래요? 네. 와. 그동안 누적 요즘은 못 썼지만 네. 작년엔가 한번 마지막으로 그 손실보전금 윤석열의 공약, 중대한 공약 파기다, 퇴진 사유다 이 정도면 네. 그것을 마지막으로 글은 못 쓰고 이제 오마이TV 출연하니까 아하. 네, 틈만 나면 저도 오마이뉴스 글도 쓰고 싶어요. 좀 열받아가지고 아유, 글 좀 써야 쓰셔야죠. 되겠어요. 네. 네, 10만인 클럽 여러분 네. 정말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민중을 대변하는 데는 오마이뉴스, 오마이TV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는 장담합니다. 네. 물론 이제 유튜브들 중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유튜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도 언론에서는요 최소한. 그다음에 뭐 우리 팩트 TV, 민중의 소리, 그다음에 또 어디죠 우리 프레시안도 열심히 하는데 네. 이제 이건 개인적 선호니까 그렇게 또 오마이 뉴스에 출연해서 다른 언론을 최고로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탐사 보도로는 뉴스타파나 네. 뉴스버스가 또 아주 뭐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TV보다 좀 더 뛰어난 때도 있죠. 네. 또 뉴스타파, 뉴스버스는 인정을 하니까. 그럼 나는 언론 이야기 있으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진짜 기자들, 언론인들 뭐 합니까? 이렇게 날마다 나쁜 짓을 하고 당 내에서까지 정치 공작을 하는데 네. 비판 기사 안 씁니까?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국일보, 뉴스공장,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뉴스토마토 다 본인들 동료 기자들이잖아요. 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기사 썼는데 싹 고발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난도 없는 자들한테 네. 그것도 김건희나 천공 같은 자들을 비유하려고 대통령실 나서 고발하는데 고난을 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거 비판을 안 합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네. 정말 언론인이 나 또 같으면 따끔한- 그렇게 살 거면 기자 그만두고 따라 어디 가서 돈 벌겠어요. 돈 벌고 윤석열, 김건희 총공이 좋으면 국민의힘 입당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런 조롱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언론의 역할이 기사를 쓰세요. 비판을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론인이 기사를 안 쓰니까 이 자들이 더 고난을 나면 더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진짜 이러다 나라 망하면 당신은 책임입니다. 정치검찰이야 이미 국민들로부터 파산성 받았지만 국민들이 끊임없이 언론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기레기란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괜찮은 기자들이 그래도 언론사에 언론인들 양심이 있을 거라는 마지막 기대가 있거든요. 정치검찰에는 기대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누가 정치검찰을 믿어요. 지금도 날마다 독국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같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주장하면서도 그래도 언론에 대해서는요. 네. 뭔가 단독보다 특정보도 나오잖아요. 우리 제도 언론 중에도 좀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그러면 아 그래도 살아있구나. 네. 그래도 양심 있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호소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써니비님도 오마이 TV 저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안진걸 소장과 1시간 넘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공감도 표시해주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들 바쁘실 텐데 네. 6,000명 안팎까지 들어오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면 많이 전율이 느껴져요. 그만큼 예, 너무 고맙고 네. 한편으로는 마음이 겸허해져요. 정말 열심히 제대로 책임 있게 끝까지 제대로 해야겠구나. 더 힘을 내야겠구나. 그리고 뭐 촛불행동이나 민생경제가 창당한다는 유언비어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유언비어마저도 안 나오게 제가 더 잘해야겠구나. 그렇잖아요. 뭔가 저희가 잘못 있었거나 빈틈이 있었을 그런 지적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유언비어마저도 나오지 않게 더 겸손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오히려 국민의 뜻을 더 진짜 받들어야겠다. 그리고 촛불 집회도 더 대중적으로 더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재미있게 뜯기 올 수 있도록 진짜 잘 준비하겠구나. 이런 정말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참 겸손한 안진걸 소장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1시간 넘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10시간도 더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귀에 피가 나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참겠습니다. 혹시라도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족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35년 데모 인생, 35년 민생 투쟁을 해왔는데 그래요. 제일 그동안 사회운동 고전이 제일 슬퍼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어마어마한 참사 생기면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군사도직 정권론도 못한 폐륜 공작, 은폐 공작, 기억을 못하게 하는 공작을 윤석열 정권이 쓴 거거든요. 저는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윤석열이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어요. 그런 구호에 대해서요. 근데 참사 이후에 하는 짓을 보면요. 이건 퇴진이 추모다예요. 퇴진해야 될 정도로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인간이면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윤석열 팬클럽과 극우단체 앞세워서 유가족들을 공격을 했어요. 이런 정권이라면 여러분 당장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정권은 하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난방 폭탄을 안기고도 앞으로 더 큰 폭탄을 안기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마지막으로 미담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희는 그래도 또 2월 말에 꿈 안진걸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꿈은 크지만 돈 없는 청년들에서 5번째로 6분에게 300만의 꿈수저 청년 장학금 또 전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은 또 꿈수저 청년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풋살 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뭐 박시영 TV 팀, 김용춘 평가사 팀, 그다음에 고양시의 한준호 의원실 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매부쇼 팀 한 7-8개 팀 모여가지고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팀, 안진걸 TV 팀까지 해가지고 이제 참가비를 내는 거예요. 상금을 줘요. 주기는 상금을 다 기부해야 돼. 그렇군요. 꿈수저 청년 장학금에 기부받아서 이제 제7회 이제 이번 5회까지 했으니까 5회까지 한 1억 가까이 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 꿈수저 청년 장학금 기부를요. 이 장학금 300만 원 작지만 받는 청년들이 너무 힘이 난대요. 사회가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맙대요. 그걸 보고 매부쇼 독자께서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40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기부가 전염되는 거예요. 이 역 같은 정권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우리는 서로 응원하고 서로 보호해줘야 됩니다. 민중이 민중을 선배들이 후배를 장년층이 청년들을